대표님,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대표고 주주도 저 혼자인데 회사 돈 가져가는데 무슨 결의까지 필요할까?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키운 사람도 대표님, 어려운 순간마다 결정하시는 것도 대표님, 결과 만드시는 것도 대표님이신데 정작 본인 목 가져가시는데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선뜻 와닿지 않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세법은요, 그 당연함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문서를 인정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나 혼자인데 누구한테 결의를 받으라는 건지, 나 혼자 앉아서 나한테 결의를 하라는 건지, 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나간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돈을 보게 되면요, 대표님한테 왜 가져가셨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가져가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 회사니까요, 답이 되지 않거든요. 문서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왜 대표님들이 이 서류를 평소에 안 만들어 두시는 걸까요?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기회가 없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5년, 10년 동안 서류 없이도 아무 일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괜찮았던 게 아니라 아직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대표님 한 분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통신장비 제조를 하시던 분이었고 엔지니어 출신으로 회사를 직접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그해 오랫동안 공돌인 제품 반응이 좋아서 실적이 크게 올랐어요. 대표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야근도 수십 번 하시고 납품 일정까지 직접 관리하신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그 해에 성과급 5천만 원을 따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이 확인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5천만 원 지급 근거 보여주십시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없었습니다. 의사록도 없었고 보수 규정에 성과급 기준도 아예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성과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건데요. 조사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근거 있으십니까? 결국 그 5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면서 세금을 1,000만 원 정도 더 내시게 됐습니다. 성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과는 분명히 있으셨는데 그걸 뒷받침할 문서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서류만 갖춰뒀으면 괜찮았던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같은 5천만 원이에요. 같은 성과, 같은 대표님, 같은 회사. 달라진 건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뿐입니다. 서류가 있으면 정당한 보수, 서류가 없으면 세금 추가. 같은 돈이 나갔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원급여와 이번 보수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직원급여는요, 근로계약서 쓰고 매달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비교적 단순하죠. 그런데 임원보수는 그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임원은 본인이 본인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시거든요. 직원은 회사가 결정해서 주는 건데 대표님은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금액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대표님, 이 서류들이 대표님 몫을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대표님 몫을 지켜주는 겁니다. 대표님이 매년 보수를 가져가시고 성과급도 받으시고 나중에 퇴직금도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 모든 돈이요, 문서가 갖춰져 있으면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도 줄이고 대표님도 가져가시고 양쪽 다 좋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문서가 없으면요, 가져가실 때마다 이 돈은 왜 나갔습니까? 이게 따라옵니다. 그때마다 세금이 추가되고 대표님 몫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표님,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문서들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언젠가 회사를 정리하시거나 물려주시거나 은퇴하시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요, 금액이 아주 큽니다. 수억 원이 되기도 하고 수십억 원이 되기도 하죠. 그 수억 원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요, 지금부터 쌓아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퇴직금 근거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 규정에 산정 기준이 있어야 하고 매년 보수가 결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나갔다는 흐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년 뒤에 받으실 퇴직금의 근거가 오늘 만들어 두시는 의사록 한 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의 의사록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는 수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갖춰두시면 되느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관, 임원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그 뒤에 어떤 서류를 만들어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둘째, 보수 규정과 퇴직금 규정, 실제 금액과 기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한다. 이런 식이면 부족합니다.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와 의사록, 돈이 나가기 전에 결의를 거치시고 의사록으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1인 주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결의하시고 혼자 서명하시고 그걸 남겨두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늘 이거 하나만 해보시죠. 정관 한번 꺼내보세요. 서랍 어딘가에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임원 보수에 관한 문장이 있는지 퇴직금에 관한 문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바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대표가 100% 주주여도 절차는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차가 있어야 대표님이 만드신 성과를 대표님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신동대였습니다.